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김효진 KB증권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요즘 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긴 한데요. 네. 어제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기본적으로 반등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롤러코스터였죠. 네, 현재 이런저런 부담들이 많은 상황인데 어떠세요? 시장이 느끼는 큰 부담은 어떤 것으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밤에 정확히 내일 새벽이죠. 미국의 FOMC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부터 해서 미국이 완만한 통화 정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긴축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좀 성급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무겁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긴축에 대해서는 군부를 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견조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체력이 되나 보다라고 많은 분들 판단하셨을 텐데 올해 이후에 미국 주가 지수 매일매일 요즘 잠 부족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자고 일어나면은 호가 확인하기 무서울 정도로 지금 최근에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좀 키는 지금 연준이 쥐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일이잖아요. 1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내일 조금만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좀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데 어떻게 보세요? 내일 좀 확실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내일도 좀 애매한 메시지가 나올까요? 일단은 뚜껑은 이제 열어봐야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순서까지 바꿔주시면서 앞에 나왔는데 내일 지나면은 그래도 좀 숨통 트일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이 지나도 이렇게 명쾌하게 시장 센티먼트가 돌아가기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가장 크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의 연준이 긴축을 좀 앞당기려고 하는 거는 물가 부담이 너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미국의 연준 그리고 월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물가의 전망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를 해보면 뭐 많이 틀릴 때는 1% 넘게 틀리는 적도 있었고 물가의 피크아웃 시점도 작년 4, 5월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음 달이다, 다음 분기다 이러면서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연준이 뭔가 좀 물가를 잡겠습니다라고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물가가 결국은 잡혀야 연준도 바뀔 수가 있는데 물가가 잡힐 수 있겠어? 라는 의구심들을 떨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제라는 생각이고 지금 저희 KB증권도 그렇고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는 3월로 넘어가면서 물가 상승률 자체는 둔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병목 현상이 여전하겠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불거지면서 유가가 지금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물가가 잡힐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 달에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오고 그 달에 결과를 열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연준이 지금 말하는 것이 되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아마 시장에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FOMC를 하면 또 3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는 그때까지는 조금 경계감을 좀 완전히 떨치기는 어렵다라는 보수적인 의견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그 근저에 있는 국제유가의 상황이 연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전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어떤 스케줄로 나올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는 여름께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도 지난번 파월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올해 연말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반기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긴축에 대해서 공포감이 커진 상황이에요. 2017년도에도 양적 긴축, 저희 QT라고 하죠. 이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지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느냐.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런 측면이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5월에 나중에 테이퍼링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 버냉키 의장이 시사를 한 다음에 QT까지 걸린 시간은 4년이 넘었었어요. 되게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테이퍼링 옥신각신 하던 게 지난해 봄인데 지금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QT까지 지금 직진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들이 되어야 사실은 투자자 여러분들도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도 뭐 경제적인 상황도 적응할 시간이 주지 않고 지금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데서 투자자분들 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2013년하고는 확실히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속도가 빠른데 실제 이 스케줄이 발표가 되면 좀 괜찮아질까요? 그 회의의 분기점을 저는 3월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전보다는 좀 클리어하게 좀 소통을 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 이제 고점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낮아져 있긴 한데 아직 마음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도 3월에 근처에 가야 이게 좀 잡힐 수 있을지. 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정도의 스케줄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를 연준 자체도 사실은 아주 정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3월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월 FOMC도 있고요. 기저효과 감안해서 미국 물가가 좀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저희가 3월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국내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양회도 3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FOMC 하나만 붙잡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죠. 네. 근데 부양 쪽으로 최근에 스탠스를 돌리고 있는 중국의 양회도 3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때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좀 경계감은 있지만 좀 수그러들지도 그 정도가 되면은 그쵸. 좀 양당 간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더해놓고 봤을 때는 3월 중순까지는 조금은 추운 봄을 저희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제 라는 네. 생각들 하고 있어요. 워낙 추운 겨울이 왔지만 3월까지는 좀 늦추위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양적 긴축 스탠스도 여름부터 조금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님이 리포트에서 임금을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임금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3월에 50bp 인상, 올해 기준금리 8번 올려야 된다는 전망도 월가에선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8번 올리는 것보다도 임금 상승세를 잡지 못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임금이 올랐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2년 동안에 한 12% 정도 미국의 굉장히 임금이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엄청 많이 올랐죠. 원래대로 한다면 1년에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데 그거에 지금 두세 배가 넘는 상승폭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연말에 아마 이런 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명 햄버거집 시급 3만 원. 미국에서. 그런 짤이 있었나요? 그만큼 구하기 힘들다. 네, 그만큼 지금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레저 접객이라고 하는데 일반 서빙하시는 분들은 1년 전과 대비해서 임금이 지금 18%나 증가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죠. 임금이 왜 중요하냐면 임금은 한 번 오르면 다시 빠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저희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는 임금을 잡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고 경제학에서는 임금 물가의 악순환적인 상승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임금 올라가면 기업은 이거를 가격에 전가해야 되니까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악순환적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유가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좀 걷잡기 어려울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한 달 물가 지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그 밑에 깔려 있는 더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팩터는 제가 볼 때는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이 앞으로 물가와 함께 상승률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하더라도 임금이 계속 상승하는지가 아마 올해 연준이 몇 번의 금리를 인상하는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임금의 하방 경직성, 네. 그러니까 그 명목 임금 자체의 레벨은 올라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또 증가율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임금이 이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연말에 뭐 햄버거집에 시급 3만 원 이야기도 농담 삼아 이렇게 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 때문에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는 일평균으로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 3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80만 명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줬는데 2배 이상의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다 보니 지금은 사실은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가 잡히게 되고 자가격리하신 분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임금의 급등세는 저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들쭉날쭉한 상황들이었지만 임금 계속해서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래서 안정됩니다.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라기보다는 임금을 좀 저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말 일어나면 안 되지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가 상승률이 잡혀도 임금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3월에 50bp를 인상을 하고 올해 좀 8회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8회까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KB증권은 3회 금리 인상, 이제 여름에 QT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시장이 8회 금리 인상이 정말 8번 인상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빠르게 연준이 되게 급격하게 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저는 그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은 3회밖에 있지는 않겠지만 QT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만약에 물가가 임금이죠. 임금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연준이 저희가 KB증권이 예상하는 3회보다도 더 많은 숫자나 폭의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화제를 좀 돌려보죠. 마지막 질문은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경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우리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전일 IMF가 수정 경제 전망을 네. 오히려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네. 기존에 좀 높았었다라는 뭐 시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깔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였잖아요.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이 좀 템포를 느리고 아, 네. 네, 근데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전반적인 전략은 어떻게 좀 가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이제 미국도 실적 시즌으로 들어갔고 한국도 들어가고 있는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특히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최근에 글로벌 수요나 공급, 뭐 비용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출에서 정말로 성장이 둔화된다라기보다는 비용 부담들 때문에 기업 이익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앵커님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경제가 좀 안 좋으면 연준은 좀 천천히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 평상시 물가가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있을 때의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그 범위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것이 기업한테도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고 4분기 실적이야 워낙 이제 어닝 쇼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투자자분들 좀 혼란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접점이 모여 있는 3월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 그 이후부터는 저희 반등 기미 잡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하루 전날 또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3월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그 이후로는 좀 반등장을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